황우여 원내대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국회 본회의가 다시 무산이 되면서 이제 이게 한미 FTA 비준 문제 이게 계속 너무 길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야가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 중인데 사실은 그 한나라 당내에서도요. 이제는 직권상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지금 여야 의원들이 뭐 물리적 저지나 일방 처리를 하지 말라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입장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희들이 이 FTA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없는데요. 예. 지금 우선 외통위를 위원회 사무실을 강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물리적 충돌이 예상이 된다 할 때는 그것이 이 FTA는 특히 한미 FTA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이요 전 세계에 방영된다는 걸 전제로 할 때는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데가 많거든요. 국내 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원만한 협상 하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지금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이 ISD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를 재협상하겠다고만 어느 정도 이게 한미 간의 약속이 되면은 동의하는 처리해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절충안인 내용인데 네. 이거를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까? 지금도 지난번에 그 합의서를 저희들이 만들었잖아요. 예. 그 합의서 내용에 보면은 거기 이제 서비스 투자위원회라는 것을 두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ISD 유지 여부에 대해서 3개월 내에 예. 협의를 시작해서 1년 내에 그 후 1년 내에 다시 말하면 대선이 지난 다음에 다음 정권을 거치면서 예.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그러면 이제 대선 때도 다 무슨 판단을 받아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에서 3개월 내에 조치를 한다. 이런 합의서를 여야 간에 쓰고 정부가 그걸 인정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위원회라는 것은 또 이제 한미 간에 공식적인 공안을 서로 교환하면서요. 예. 서비스와 투자 부분의 모든 문제 제기되는 양 정부의 어느 쪽이든지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협의한다라는 그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름 포함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요청을 할 때에는 예. 이제 교섭단체 대표라는 것이 국회법상 모든 이제 창구인데요. 예. 그 창구인 대표 간에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낼 때에는 이제는 당에서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완전히 이제 타결을 본 것으로 하자라는 당론이 돼야만 예.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이 여당이나 정부 특히 정부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해봐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냐 하기 때문에 최소한 조건으로 이제 그것이 해결되면은 그것은 당에서 받아준다.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더 이상 변경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존재다라는 조건이고요. 그것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여당과 정부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한 거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또 양 정부 간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다시 말하면 그 폐지 여부에 대한 유지 여부에 대한 재협상을 개시하라 그러는 거니까요. 이것이 이제 재협상 문제냐 아니면은 그 조문의 해석의 문제냐라는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재협상 그러면 미국 의회가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상당한 시간과 또 가부 간에 불투명한 문제가 있고요. IS 제도에 대한 그 긍정적인 면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신뢰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커져요. 때문에 그러한 해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출발점으로 야당으로서는 그것이 당론으로 해서 더 이상 논의를 종료한 데는 최종적인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나
네. 근데 어쨌든 뭐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그 ISD 재협상은 뭐 어렵다,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상당히 원칙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얘기다라고 정부가 보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말씀드린 대로요. 예. 다시 재협상한다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또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왕에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유일하게 한국 정부하고만 이제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거기서 양 정부가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 범위 내에 그 보면 애니메이터스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했으니까요. 이 투자에 관한 문제에 이 쟁송제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다 하면은 네. 문제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럼 그 정도 논의는 미국 의회에 관여 없이도 가능하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문제를 좁혀보고 그러나 모든 전제가 이제 좀 야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한미 FTA라는 게 이제 한중일 간의 중요한 문제니까요. 네. 국익을 위해서 좀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한나라당 내 의원들은 이제 비준안 절차 빨리 진행해야 된다. 원내대표 지도부 빨리 움직여라.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우, 대단하죠. 예. 왜냐하면요. 내년 예.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해야 되고, 예. 이것이 1년의 예상 기대 이익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늦어지면은 여러 가지 또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동차 부품 업체라든지 각 중소업체라든지 일자리가 한 5만 개, 기본적으로 한 5만 개가 늘어난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산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한 이익을 전제로 할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다들 국민들이 뭐 여당이 그것은 해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마냥 늦어지면 어떡하느냐. 준비 기간이 또 한 60일은 필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익에 관한 것이니까 빨리 해결해라 그러는 것이 여당의 기본적인 대다수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홍정호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일방적인 처리를 하거나 물리적인 저지에 나서지 말라 이렇게 촉구한 것은 그건 또 어떻게 반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요. 예. 거기 그 8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뭐 이미 합의를 했으니까요. 거기서 예. 끝나야 되는데 또 그렇게 반드시 따져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걸 당론으로 해서 해달라. 네. 그럼 여당은 그 당론으로 나와 있는 의견을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가부간해요. 예. 예. 그러면 그때는 표결에 들어가라. 네. 이쪽에서 신의 성실을 가지고 해결을 했고 저쪽에서는 당의 마지막 입장으로 제시했고 이러면은 그때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반대하려면 반대하고 네. 기권하려면 기권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찬성하고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국민 앞에 그다음에 총선의 심판을 받자. 네. 이러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예. 원칙적인 입장으로서 저는 존중을 하죠. 네. 그런데 그 실마리가 풀리겠습니다. 네. 자, 12월 되면 이제 예산국회, 예산심의 그걸 또 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FTA 문제로 인해서 예산 심의나 처리가 차질 빚을 우려. 현재로서는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예. 다행스럽게도요.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위 하나만 빼놓고요. 예산이 다 예결위로 넘어갔고 예결위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네. 12월 2일 날 또 여야 대표 간에 예산 심의를 마치자라고 합의를 보았고 그것은 민주당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최대한 12월 2일 내에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인가 있었던 예고 대개 보면은 예산을 막 뭐 몸싸움을 하고 그냥 강행을 하고 또 뭐 소란하고 늦어지고 이래서 늘 말씀이 많았는데 네. 올해는 저희들이 모범적인 국회를 보여보고요. 지금 FTA 때문에 그렇지 그 전에 결산이나 또 대법원장 여러 가지 비준 동의 같은 문제, 대법원장 같은 임명 동의권 행사 같은 문제에서 아주 저희들이 순조롭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나라당이 또 이제 쇄신 문제로 이제
이제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만은 인적 쇄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인적 쇄신에 앞서 이 정책 노선이라든지 그런 게 더 필요하다,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요, 쇄신의 핵심은, 이제 제가 원내대표를 맡으면서는 그때 쇄신의 핵심을, 민생으로 봤거든요. 예. 이제 뭐 사람을 또 바꾸고 그러는 것은 이제 또 곧 공천과 아울러 총선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안이 나올 것이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특히 정기국회 예산국회 때는요. 예. 민생을 돌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생애 주기별로요. 20대 초에는 등록금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취업이 어렵잖아요. 예. 특히 비정규직이나 이런 인턴 문제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아기 기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육아 문제 그리고 지금 40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택 문제예요. 부동산 이런 문제 그리고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퇴직 후에 노후 문제 예. 이러한 그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데 대한 정책이 반드시 이제 맞춤형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번에 정권 말기에 반드시 매듭을 줘야 될 큰 그림은 잘 그려왔다. 그리고 경제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상당히 모든 지표가 좋습니다만은 예. 그 이제 하부요 여러 가지 하부 구조나 소상공인 또 농어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대별로 그 아픔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할 때 국민이 정치의 의미를 찾게 되니까 예. 쇄신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고요. 예. 또 이제 인적 쇄신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해야 되겠지만 예.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 국회만 보더라도요. 저희 당의 83%가 초재선입니다. 예. 그러면 괜히 연소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회에서 인적 쇄신이 거듭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국회 새롭게 잘 되고 있느냐 하는 큰 의문이 있으니까요. 예. 인적 쇄신은 적절히 하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로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민생 정책입니다. 네.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또 점검하고 특히 예산국회 모든 정책은 숫자로 표시할 땐 예산이니까요. 네. 예산 배정과 예산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쇄신안을 둘러싼 그 내부 의견 마찰은 결국에는 공천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갈이 총선 공천 문제. 근데 지금 뭐 본격적으로 논의할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들죠. 지금은 원칙을 정하고요. 네. 출자는 정도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구체적인 문제가 나올 때는 또 그의 논란을 저희들이 거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원내대표께서 이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 네. 이런 경우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네, 저희들이 전에 보면은요, 네. 보좌관들은 그야말로 보좌에 그쳤는데 최근에 보면은 보좌관들이 여러 가지 일에 앞장을 서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이제 여론의 지적도 있고요. 예, 예. 저희들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예. 좀 규정을 해서 그것은 이제 보좌관들은 어디까지나 의원의 지시를 따르는 거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법안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한나라당의 황우영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